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제 자치구별로 이런 공약들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네. 지역별로 가장 큰 호재, 추진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굵직굵직한 방향 이런 네. 것들을 좀 알아보는 음.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공약을 네. 이번에 하면서 봤더니요. 네, 깜짝 놀랐던 게, 일단 지자체장들이 다른 이제 뭐 공약을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서울시장님이 이제 1년짜리 서울시장을 하셨잖아요. 2년. 네,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하시면서 현재 그 서울시장의 프리미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무슨 프리미엄, 프리미엄? 프리미엄. 네, 네? 어떤 프리미엄이요? 아니 이걸 준비를 하신 게 이 25개 자치구를 굉장히 꼼꼼하게, 그러니까 지역마다 여기는 뭘 해주겠다. 뭐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서는 뭘 하겠다. 저 끝에 강서구에서는 뭘 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금천구라든지, 그러니까 서울의 구석구석 손을 안 댄 곳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25개 자치구에 네. 대해서 꼼꼼하게 네, 그 지역별 특징에 맞는 그런 이제 부동산 정책들을 그렇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뭘 하려면, 큰 일을 하려면 뭔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세상도 사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 시장님 팬클럽 아, 회장님 팬클럽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네. 열심히 찾고 네. 막 진짜 집요하게 찾고 네네. 변태처럼 찾고 막 정말 열심히 찾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좀 속속들이 잘 몰랐던 것도 들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자, 본격적으로 각 구별로 네. 관심 있는 지역. 우리 이제 그쵸. 여기 댓글에 보면 자양동은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나오죠, 다. 성동구 광진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지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제일 먼저 공약 중에서 강남 서초 네. 먼저 보고 음. 다음 구로 넘어가서 보시죠. 그렇죠. 강남 서초는 빨리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좋은 곳이잖아, 이러실 것 같아서. 맞아요. 강남에서 가장 아무래도 핵심 개발이라고 한다라는 건 영동대로 쪽 라인에, 그다음 삼성역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이죠. 현대 뭐 GBC 큰 건물 세우고 네. 그 종합운동장까지 개발하는 곳. 그다음에 좀 특별한 것은 이제 세곡의 디지털밸리 로봇 그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게 이미 뭐 서울 비전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세곡에서도 앞으로는 세곡 지구 그 주변 일대에서도 이런 업무타운 개발이 한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업무타운이 우면지구. 네, 그다음에 이제 내곡지구는 주거타운이고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건너뛰어서 이제 세곡지구에 네. 이제 이 로봇 관련된 그 미래산업, 4차 산업 관련된 것들이 점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이제 그 어디죠? 수서역세권. 네, 수서역세권 SRT가 있고 광역철도망이 있는 곳들은 이런 산업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수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이쪽에서 상급지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네. 강남 쪽으로는 굉장히 너무 턱없이 내가 돈이 부족해서 못 들어간다라고 하실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서 쪽에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보시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산업, 업무단지, 앞으로 미래형 산업들, 첨단 로봇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입지가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인데 아직까지는 강남의 가격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좀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봐서 그 지역 추천 제가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강남 하면은 네. 재건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 규제 완화 또는 네. 이제 이 그 재건축 뭐 안전진단 통과되는 거, 네.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압구정동, 대치, 개포, 일원동 일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가장 크고 그렇죠. 하계울역 일대가 하계울역에 보면 세택이라고 네. 이게 이제 전시장이 있어요. 있죠. 되게 커요. 네. 그 땅을 이제 거점형 복합 개발하겠다. 이게 영동대로 지하도시 건설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개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어우러지게 되면 시너지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세 번째 영동대로 복합화 이게 복합화라는 게 지하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GBC 네. 한전부지 개발하고 코엑스하고 그 밑에 코엑스몰 그다음에 영동대로 지하도시가 되면은 그 밑에 쇼핑몰 이게 네. 그림 있나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위에 우리 지상 공간만 많이 썼는데 이제는 이제 복합적으로 지하 7층까지 야. 만들어서 광역교통망과 더불어서 네. 이런 쇼핑몰 여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들어 속에 거기다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오게 그렇죠. 되게. DX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복합 개발이 되는 것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서초구는 강남구에 비해서 이제 업무 타운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죠. 거의 전무후무하죠. 원래 이제 강남 서초가 한 개구여서 그때는 강남구라고 두 개를 같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강남구는 업무 중심, 서초구는 주거 중심으로 이렇게 딱 컨셉을 맞춰서 했는데 네. 이게 분구가 되면서 이제 언밸런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주거지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이제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반포, 반포. 이제 서초, 방배, 잠원동 노후 네, 아파트 네, 그렇죠.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네. 방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도 이제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많죠. 그렇죠. 뭐 방배 5구역, 6구역, 13, 14, 15구역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5구역, 6구역 두 개 구역이 이주를 하게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빌라 가격을 엄청나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맞아. 난리가 그렇죠. 났죠. 그래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은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했던 것보다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렇죠. 계획도 없는 그 지역에 있는 빌라를 처음 투자하셨던 분들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나 원체 소액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3억에서 4억짜리 하던 빌라 내 돈 자금 들어가는 게 해봐야 5천만 원 미만으로 들어갔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6, 7억 이상의 시세가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거는 이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관할 지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정보사 부지. 여기 네. 이제 그림도 나오죠. 그 다음에 그렇죠. 나오는 게 이제 정보사 부지. 맞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서리풀 터널 네. 위쪽에 있는 녹지 공간에 정보사라는 게 이제 국공유지로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개발이 돼서 문화복합 클러스터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지역 경제나 지역적인 부동산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보사 부지 있잖아요. 네네. 이게 강남권에 이런 대형 부지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없죠. 지금 남아 있는 데가 롯데칠성 부지하고 여기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게 이 부지 큰 부지가 매각이 나온 게 두 군데가 나왔어요. 2014년도에는 한전 부지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나왔던 건 이 정보사 부지거든요. 아, 네. 근데 한전 부지는 이미 현대가 10조 넘게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가져갔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시행사가 가져갔습니다. 1조 넘게 주고서 우리 갤러리아 그 성수동에 보면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네네. 이런 거 다 시행했던 큰 회사예요. 아, 그 회사가 돈 많이 벌어서 결국에는 이거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글이나 미국에 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라든지 네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자연환경 좋은데 업무타운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똑같이 지금 거의 다 견학 갔다 와서 똑같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 들어오는 회사들은 일반 그 회사라기보다는 저는 중견기업 이상에 있는 회사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네. 이게 들어왔을 때 최소 15,000에서 한 3만 가까이의 이런 수요층들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이 수요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이 수요가 들어왔을 때 주변으로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 인접해 있는 요 서리풀 공원, 서리풀 터널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라고 한다면 서초라든지 그다음에 방배, 내방 일대에 굉장히 이런 집가 상승이라든지 이 수요 영향을 가장 많이 줄 것 같아요. 지금 강남권 네. 그 대치동, 역삼동, 그다음 논현동, 그리고 방배동 이런 데 일대가요. 네. 단독 주택지의 땅값이 네. 5년 전에는 2천만 원대에서 한 2,8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한 네. 평에 네. 3.3제곱미터당 한 2,8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6천만 원이 훨씬 넘고요. 네. 뭐 지금 호가로 나오는 거는 8천만 원대 나오고 있어요. 벌써. 그리고 음. 앞으로 얼마까지 오를 거냐고 시장 조사를 다 해보면은 건설 사업자분들이나 중개사분들이 네. 얘기하는 게 1억에서 1억 2천까지는 쉽게 가지 않겠냐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6,500만 원 정도의 땅에다가 뭔가를 짓거나 그게 네. 오피스텔이 됐든 빌라가 됐든 또는 아파트가 됐든 네. 뭔가를 지어도 그 이후에 평당 1억이 되면은 단순하게 그냥 이 원자재나 인건비나 땅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만 해도 몇 억씩은 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파트 투자를 선호하니까 될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 강남권을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부동산 투자하면서 가장 안전한 곳 한국 꼽으라면은
강남 꼽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음. 거기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사람이 살기 좋은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이 있는 것들을 사놓게 되면은 꼭 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3요소의 상승에 의해서 충분히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따지게 하면 대단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고려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종로하고 중구예요. 앞서 이제 그 서울시 또뿐만 아니라 네. 2040 또는 서울 비전에서도 음. 도심의 그 개발을 네. 이제 굉장히 주력하겠다. 그렇죠. 지금 사대문안 개발. 네, 그렇죠. 일단은 종로 쪽을 보게 되면은 뭐 청와대 주변 지역 상권 녹지를 활성화시키겠다. 네. 뭐 이제 도심 안에는 원래 목표 자체가 그랬어요. 이 궁 주변이라고 하던지 이런 지역들은 관광화가 사실 가장 큰 핵심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이 관광 목적에 맞는 것들 개발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뭐 창신, 숭인, 재개발, 신사통합기획 계속으로 추진을 하겠다. 자, 여기는 이제 그 뉴타운이었다가 그렇죠. 해제 지역. 해제됐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됐다가 네. 또 해제되고 네, 그렇죠.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곳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 서울시의 이 재개발 사업이 네. 우리 그 전에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한 760개 정도가 있었잖아요. 재개발 구역이. 네네. 근데 박원순 시장 계실 때 한 360곳이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그 다음 정권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 절반이 날아가다 보니까 재개발 신규 구역 지정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통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신규 지정을 앞으로 70개에서 80개 매년마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정권 내내 70개, 80개 해도요, 한 300개 정도밖에 지정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원래돼 있던 네. 원래돼 있던 구역들을 없애버린 거를 이제 겨우 충당하는 그렇죠. 본전치기라고 하죠. 그 본전치기죠. 본전치기. 본전치기 정도 하는 정도의 수준밖에는 향후에 4, 5년 동안 계속해서 지정을 해도 네. 이제 충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대로 있었고 그 중에서 일부의 구역들이 계속해서 새 아파트가 시장에 계속 공급이 됐다면 네. 지금처럼 이렇게 공급 부족을 이제 겪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물론 지난 일이고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도 아까 이제 댓글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은 구역들 지정만 해놓고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정해놔야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구역들을 앞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서울은 땅이 부족해요.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옆에 이제 부분적으로 개발할 땅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울은 이렇게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새롭게 땅을 택지나 이런 걸 개발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는 노후 지역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런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개발, 그러니까 오로지 재개발, 재건축 이 두 가지만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안 맞고 또 의견들이 되게 이제 광범위하게 큰 구역들이 지정되다 보니까 의견을 합의를 보는데 대단히 오래 걸렸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공급이 돼야 되는 시간들이 자꾸 지체가 되다 보니까 공급 부족의 병목 현상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양한 개발들이 진행이 된다면 또 신속하게 진행을 해주고 또 가로주택이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개발이 시작돼서 아파트까지 입주하는데 4, 5년밖에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이제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구상을 해서 시장에서 시행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사일님이 맨 개발 계획이 강남 종로 비싼 지역이네요. 비싼데 더 비싸지라고요. 유유 하셨는데, 자, 그래서 따라붙은 게 중구가 있습니다. 저는 요게 요 중구에 보면 여기 아래쪽에 제가 표시한 여기가 중구거든요. 네네. 근데 중구에서 세운지구 뭐 개발한다는 건 우리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거기는 부분이잖아요. 상업지역이라서 그렇죠. 일반 우리 시청자분이나 투자자분들이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데 이 두 번째 줄 약수역, 청구역, 신당역, 직주 근접역 복합 개발 추진. 야, 이걸 여기다가 대놓고서 써놨어요? 이게 이제 그 중구에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신당동, 이게 약수역, 청구역, 신당역 주변 이 라인이 전부 다 더블 역세권이고 맞아요. 도심의 그 패션타운인 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주변 지역,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자리가 무궁무진한 지역에 굉장히 인접해 있는 주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준비했어요. 그 동안에는 네. 그림 준비했어요. 한 방에 해결하시는 한 방에. 야. 우리 시청자분들 그림 보세요. 네네.
여기 신당역 2호선 6호선 W역세권. 그렇죠. 아래 청구역 2호선 5호선 W역세권. 네네. 약수역 3호선 6호선 W역세권. 그러니까 이 지역의 신당, 청구, 약수 이건 아예 공약사항으로 그냥 어떻게 이걸 집어넣나 싶을 정도예요. 이게 네. 공통점이 뭐냐면은 네. 6호선을 다 경유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6호선. 6호선이 어디로 가냐면 용산으로 가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상암까지 가고. 네네, 그렇죠. 근데 거기 각각별로 2호선하고 겹쳐져 있는 데가 있고 5호선, 5호선. 3호선이 겹쳐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호선은 도심 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강남도 가죠. 그렇죠. 3호선은 강남 가죠. 그렇죠. 5호선 어디 갑니까? 5호선 도심 가죠. 네. 도심 가고 여의도 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업무 지구가 연결되는 노선들이 복합적으로 네, 어디 가서 더블 역세권 하면은 절대로 입지적 가치가 낮은 곳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은 성수동이라든지 네. 자양동이 한강변에 있는 지역에 밀려서 네.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받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런 지역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덜 받으니까 가격도 저렴해요. 맞아요. 그리고 실투자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죠. 적게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용산에 3년 반 전에는 용산을 방 2개짜리 신축 빌라 투자할 때 네. 5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던 거를 다 아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근데 지금은 네. 택도 없는 택도 말씀 없죠. 만만의 콩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를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다라는 걸 맞아요. 항상 지나고 지나고 나서 나서 알게 돼요. 맞죠.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이제 앞으로 4년간 네. 이런 도심에 대해서 4+1 원축 개발에 대해서 음. 중점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돈도 많이 크게 그럼, 들어가고. 근데 그 인접해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좋은 주거지가 서울역하고 여기 신당청구 약수 이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산을 끼고 양쪽에 이렇게 포진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서울역은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올라와서 서울역 주변 지역 용산을 막 살려고 난리게 치고 있으니까 물건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경쟁자 별로 없습니다. 네, 한 1억 8천에서 2억 3천 네. 정도의 갭으로도 충분히 물론 이게 개인들한테 작은 돈은 아니에요. 이 2억 가까이 되는 돈들이 작은 돈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좋은 입지, 그다음 교통 여건,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을 어디 가서 2억 갖고 살 수 있는지가 서울에서 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유망 지역에 우리가 투자되는 금액이 지금 2억 미만이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이제 미사일님이 맨날 우리가 이제 비싼 지역, 비싸게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우리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알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거기 가보니까 그런 물건 없던데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시장에 매물이 나왔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 그동안 늘 평상시 같은 이런 호재가 발표되지 않은 시장에서도 좋은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희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소수의 분들이 투자 수익을 얻고 다른 분들은 기회를 못 가지는 게 일반적인 시장에서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한테 보다 더 널리 알려지게 되면은 또 그만큼 더 희소해지고 그 희소한 거를 찾아내고 구하고 알아내서 가지시는 분들이 결국은 기회를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일일이 다 싹 거기 있는 희귀한 물건만 모아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시장 경제에서는 할 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 그래서 알려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까지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노력하시고 네.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리입니다. 다음은 네. 마용성 지역. 마용성. 마용성 지역의 앞에 마. 내가 마포구 한번 가보십시다. 네, 마포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마포구는 뭐 역시 그 서부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상암 DMC죠. 근데 상암 DMC에 이 랜드마크 타워가 되게 말이 많았는데 다시 재추진을 하겠답니다. 네. 그 자리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상암은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오고 수색 역세권이나 상업 지역이 개발이 됐을 때 비로소 저는 완성이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막 상암 주변이라고 한다면 아직 미완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암 지역 주변에는 상암은 이제 업무타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방송 영상 관련된 기업들이 집약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수색역 역세권 개발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네. 수색 증산 뉴타운으로 해서 대규모 주거타운, 새로운 주거타운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계층 물갈이가 아마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인접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가재울 뉴타운과 수색 증산 뉴타운 사이에 있는 네, 지역들도 지금 보면은 가재울 7구역이라든지 북가자 6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도 대단히 가능성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렇죠. 마지막 남은 지역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가 좋아하는 누구나가 불렀을 때 용산, 뭐 자양동, 강남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좀 이제 한 단계 네. 낮을 수 있겠지만 투자금 대비로서 수익률을 이제 얻기 위한 투자라면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 네. 그래서 저 북가자동이나 이런 데는 권권대님이 또 추천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위치까지도 이렇게 요목조목 그래서 따져서. 저기 DM이나 댓글로 오셨던 분도 있어요. 저 때문에 투자했는데 네. 좋은 투자했다고. 네. 벌써 이제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투자금 많이 올랐다면서요, 거기도. 그 처음에 한 3천 5천이었는데 네. 지금 한 1억 가까이 드나 봐요. 아,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서부선 네, 그다음에 이제 서부선 경전철도 이제 조기 착공하겠다. 공덕역. 공덕동 신속통합기획 신속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지도로 정리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지도로 정리해 역시 봤는데. 철저하신 아, 그럼요. 국회의원님. 네, 정리해야죠. 자, 상암동하고 이제 공덕 역세권 이렇게 두 개를 좀 보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상암동 DMC 랜드마크 재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뭐 중심 상업이라고 돼 있는 쪽이 이게 이제 상암 DMC 역이 있는 곳이에요. 이 가운데가 이제 수색역 있는 곳이고 이 두 지역들이 앞으로 가장 중심 상업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 주변 지역 투자하기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암 쪽에나 가재울, 수색 뉴타운 쪽에 이제 신규 분양을 받으셨거나 특히 뭐 수색 같은 경우에는 뭐 입주권이나 이런 재개발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미래 가치가 저는 창창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역세권. 이 공동역은 이제 빈자리 빼고서 사실상은 이 왼쪽이 공동역이에요. 빈자리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염리 4, 5구역 있는 곳이라든지 요 대흥 요 2구역 과거 2구역 자리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이제 빈자리긴 한데 이 지역들도 지금 뭐 재개발한다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사실상은 지금 아현 뉴타운 지금 이대역, 아현역, 공덕역, 대흥역 일대에는 지금 뭐 재개발 투자 들어갈 만한데도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지역은. 네네. 어쨌든 지금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저는 이 공덕 주변의 일대 지역의 미래 가치는 좀 입지의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마용성이라고 했을 때 마포나 성동구 두 개를 좀 두 지역을 비교해 보면 성동구가 갖지 못한 것을 좀 마포가 갖고 있는 게 저는 교육 여건이에요. 지금 뭐 대치동이라든지 목동에 있는 유명 학원가가 요 공덕역 주변에 지금 여기 학원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학원이 밀집해 있는 곳인데 이 지역으로 대거 들어옵니다. 근데 이 학원의 특징이 보통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낼 때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보내요. 국어학원 보내고 영어학원 보내고 수학학원 보내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보내지 않고 네. 다 그 지역에 몰려있는 지역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원들은 서로 결집을 해요. 음. 그러니까 외부 다른 종류의 학원이라도 계속 이 주변 학원에 몰려있는 자리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네. 학원가가 굉장히 커져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학원가가 그만큼 잘 돼 있는 것만큼 그 지역은 여러 학원과 교육의 프리미엄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더 높은 집값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공덕 주변에 재개발들이나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입지 여건이 지금 뭐 목동 쪽에 있는 입지 여건만큼 부지런히 따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굉장히 좀 유망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이제 네. 공동역 왼쪽에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네. 또 그 옆에 보면 태양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되는데 최초로 서울시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그렇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공동역 주변 지역의 단독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이면서 노후도를 정말 잘 갖추고 있는 데가 네. 한 두 군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이제 개발이 필요한 것이 거의 분명한 지역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미 이제 그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1년 전, 2년 전, 3년 전보다는 가격들이 상당히 이제 실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으로 변해버렸어요. 저희가 이제 2, 3년 전에 이제 투자를 많이 시켜드렸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미리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 높은 수익을 얻고 계시는데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때 투자하셨던 분보다 투자 자금이 또다시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럼 지금 현재보다 3년 뒤에 5년 뒤에 투자하시는 분, 1년 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다시 지금 현재보다도 투자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는 없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물론 무조건 오른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변이 개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개발 또 입지적으로 여의도, 용산, 상암, 홍대 가까운 모든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입지적 가치를 본다면 다른 지역이 가격이 빠지더라도 이런 지역들은 수요가 너무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네. 빠질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여건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 대해서 가격이 하락합니다라는 뉴스를 보시더라도 부분적으로 7개가 하락을 해도 3개는 탄탄하게 버티거나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도. 그러니까 모두가 떨어지거나 모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별적으로 오르는 지역과 또 유지가 되고 현재 가격을 유지하거나 조금은 매물이 많거나 또는 수요가 빠져나와서 가격이 떨어지는지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선별해서 구별해서 투자 지역을 잘 선택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하라고 조금 비싸더라도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가 좋을 때 우리 몇 년 전에 경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지역이든 안 좋은 지역이든 다 같이 뜁니다. 네. 근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꺾였을 때는 안 좋은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이 잘 팔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상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입지가 좋은 곳을 저희가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현 님, 연동 모듈력